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죠? 그죠? 기출문제 다 들었는데, 그죠? 다 들었으면 이제 날짜 잡았고요.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강의는요, 학원에서 제가 이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위주로 작업을 좀 한 문제입니다. 물론 어, 완전히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자주 물어보는 것들,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으면 항상 틀리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위주로 제가 골라본 겁니다. 나중에 또 추가되는 것들이 또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또 올려보긴 하겠습니다. 네. 네, 볼게요. 오늘은 이제 자주 물어보는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라서 뭐 제한 시간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열려요. 네, 그냥 열립니다. 작업을 직접 해보시고 직접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효과가 정말 높을 거예요. 문제를 볼게요.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 이용해서 몇 년,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계산하는 건데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어를 부르고 투데이 한 다음에 바깥에서 다시 이어를 불러서 입사일자 찍어주면 뭐 되는 공식인데, 만약에 근무기간이 10 이상이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원의 근무기간을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물어보는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근속 사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만약에 15년이면 15년 이렇게 나오게 하고 12년이면 12년 이렇게 나오게 하는, 뭐 그걸 풀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함수는 if, year, today 그리고 결합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다 풀어보죠. 자, 입사일자가 1998년에 입사를 했네요. 그죠? 그러면 풀어보죠. 날짜 함수에서 이어를 부릅니다. 이어를 불러주고요. 현재 날짜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today 함수를 불러서 오늘 날짜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today를 부릅니다. 불러놓고요. today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뭘 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어로 돌아갑니다. 뭐 돌아갈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얘는 today를 감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연, 월, 일 중에서 연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바깥에다 놓고요. 빼기를 합니다. 뭘 빼냐면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야 돼요. 그냥 찍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그냥 이어를 불러서 찍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몇 년이 됐다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18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얘가 이 학생, 이 사람 같은 경우가 2012년이라고 할까요? 2012년도에 입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연도가 표시돼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공란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무조건 다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if를 부를게요. if를 불러서 논리함수에서 if를 부릅니다. 불러놓고요. 근무기간이 몇 년인지를 일단 구해야 돼요. 그럼 이어를 불러야죠. 이어를 부르고 today를 불러줍니다. 불러준 상태에서 if로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얘가 이 바깥에 놓고 빼기를 하고요. 이어를 불러줍니다. 불러서 입사일자를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근무기간이 나오게 돼요.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10년 이상이면 뭐 하라 그랬지? 그 연도가 나와야 돼요. 그죠? 10년 이상이면 뭐 14년 했다 그러면 14년, 18년 했다 18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7년, 17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구했던 이 연도 있죠? 참인 경우니까 10 이상인 경우니까 그럼 여기다가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준 다음에 년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년 이렇게 나오게, 0이 아닌데 년이요. 년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공란이 나오게 하는 거죠. 확인을 누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18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땡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 요 부분 때문에, 요 두 번째 있는 부분 때문에 학생들은 많이 막혀 했었습니다. 많이 어려워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요.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서가 영업 일부에 대해서 1, 4분기 합계, 2, 4분기 합계, 총 합계에 대한 총계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조건이 들어가 있는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함수는 sumif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얘는 개수고 얘는 평균이기 때문에 sumif 가지고 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얘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조건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dsum이라는 함수가 아니고 sumif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땡겨서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su 쓸게요. 자, sumif를 불러주겠습니다. 불러놓고, 자, sumif의 공식이죠. 일단 조건의 범위입니다. 찾아야 되는 범위가 여기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커말 시험은요, 일단 여기다 계산식을 완료했으면 땡겨서도 완성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얘를 만약에 제가 오른쪽으로 땡기게 된다면 이 범위가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의 범위가 흐트러지죠. 조건의 범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고정시킵니다. 고정시키고 영업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 일부를 이런 데 찍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건을 지금 여기 줬기 때문에 여길 찍으셔야 됩니다. 여길 찍으셔야 돼요. 찍으시고 땡겨야 되는데 이것도 땡기면 마찬가지예요. 얘가 또 일로 오거든요. 이렇게 땡겨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지금 이 범위에서 영업 일부 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합계를 1, 4분기를 딱 구해줍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가 2, 4분기 합계 이렇게 변경되게 돼 있어요. 변경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만 하시면 완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얘는. 됐습니까? 자,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자, 요렇게만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지점명이 영등포인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을 구하세요. 정수만 표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을 구하려면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verage if나 daverage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sumif랑 countif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sumif랑 countif를 이용해서 평균 구하는 걸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영등포에 해당하는, 좀 이쪽으로 갈게요. 영등포에 해당하는 합계를 먼저 구해요.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한 다음에 3개를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점명이 영등포인 합계는 sumif예요. 그죠? 그리고 지점명이 영등포인 개수는 countif예요. 그럼 sumif를 한 다음에 countif를 밖에다 나눠버리면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균을 정수로 표시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평균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int를 먼저 부릅니다. int를 먼저 불러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sumif를 해야겠죠. sumif를 불러주고요. 지점명의 범위를 잡습니다. 마찬가지죠. 금방 여기서 했던 거죠. 계산식을 완료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이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F4를 눌러 고정시켜 놓고요. 조건이 따로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는 영등포 지점 평균이지 영등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영등포라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고 얘를 찍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합계 범위가 이겁니다. 자, 근데 얘는요. 땡기게 되면 계약 총액의 합계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구했어요. 돌아가서요. 요 바깥에다 얘 눌러주면요. 얘가 좀 커져요. 얘를 눌러주면 좀 좁아서 안 보이는 경우에 이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기 하시고요. countif를 부를게요. countif가 없네. 네, countif를 부르겠습니다. countif 불러주고요. 똑같아요. 지점명 범위 잡고요. 고정시켜야 되고요. 밑에다가 이번엔 찍을게요. 얘도 고정해야죠. 땡기면 얘가 당겨오잖아요. 그죠? 당겨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F4 누르시고요. 자,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정수만 표시하라 그래서 소수점이 없어지면서 표시가 됩니다. 왜? int가 그런 함수거든요. 확인 누르고 땡겨주면 완성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PY38의 관리부 부가 내역 중에 C36부터 C37에 해당하는 평가를 그러네요. B40의 E41 영역에서 찾아가지고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평가를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문제를 봐야죠. 자, 쭉 봅니다.
자, 여기에 공동전기료의 PY38, 공동전기료의 PY38에 해당하는 2898얘를 찾아서 얘를 갖고 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선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틀리냐면요, 찾기 눌러서 H룩업을 불러주거든요. 불러준 다음에 공동전기료의 PY38 얘를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얘를 찍어주시고 난 다음에 범위를 잡거든요. 잡고 F4를 눌러요. 그리고 하나, 두 번째니까 아, 2구나. 정확히 찾아야 되는 건 아니네. 얘가 범위가 되니까 아, 생략을 해야지. 확인 누르고 땡깁니다. 땡기고 나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럼 틀려요. 왜 틀리냐면 지금 여기서 D30이죠. 공동전기료의 PY38은 2898이 맞아요. 그러니까 D30이 맞는데 얘를 땡기게 되면 자동으로 D31로 바뀌면서 승강기 사용료를 가지고 찾아버리게 돼요. 근데 여긴 일반 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찾아서 찍는 게 아니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공동전기료의 PY38 찾고 땡겼을 때는 일반 관리비의 PY38 얘를 요 위에 거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공동전기료를 지금 이 표에 왼쪽에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hlookup 이 함수에서 직접 얘를 찍어주지 않아요. 직접 찍지 않고 찾아오게 만듭니다. vlookup으로 공동전기료를 찾아와라, 범위를 잡는 거예요. F4를 누르고요. 왜? 땡길 거니까 누르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네요. 4라고 써요. 여기는요, 얘가 범위가 아니에요. 일반 관리부부터 공동전기료까지 이런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을 써서 정확히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정확히 찾아온 얘를 가지고 이 영역에서 두 번째 있는 평가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땡기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시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를 많이 헷갈려라 합니다. 얘네들은요. 우리 학원 애들은요. 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아, 여기 나왔죠? 그죠? Hlookup과 Vlookup을 둘 다 쓰라고 나왔었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많이 낚입니다. 네. 다음 문제예요.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라고 돼 있고요. 이 02시트에다가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일당은 시간에다가 5,000원을 곱하고요. 분에다가 10을 나눠서 800원을 하라는 그런 얘기고요. 10분 미만은 지급하지 말래요. 그러면 15분일 때는 10분 요금만 주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함수는 hour랑 minute랑 int. 왜 int를 쓰냐면 10분 미만이 나오게 되면 걔를 15분이면 그 5분을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눴을 때 만약 15분이라고 가정하죠. 15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1.5가 되거든요. 그럼 1.5에서 0.5를 없애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nt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건 언젠가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숙달 되신 분들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당을 구할 거예요. 10시간 30분 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hour를 불러요. 날짜 함수에서 hour를 부릅니다. 이 근무 시간을 찍어만 주면 시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1시간당 요금이 5,000원이래요. 시간당 요금이 5,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다가 5,000원을 곱해주는 거죠. 바깥에다가 5,000원을 곱해줍니다. 더하기 하시고요. 자, 이제 분이 남았어요. 이제 시간은 처리했기 때문에 분이 남았어요. 10분당 요금이거든요. 여기다 나누기 10 하라고 돼 있어요. 분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10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10으로 나누면 딱 떨어지지만 그 밑에 거는 10으로 나누면 1.5, 4.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int를 부르는 거예요. int를 불러서 이 안에다가 minute를 불러요. 날짜 함수에서 minute 함수를 불러냅니다. 찍어줍니다. 30분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 int에다가 여기서 나누기 10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3이 나왔어요. 만약에 얘였다면 1.5가 나왔어요. 1.5인데 0.5가 없어지고 1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바깥에다가 곱하기 800원인가요? 800원을 합니다. 이렇게요. 확인 누르고요. 땡기면 네, 완성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시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 int에서 15분 같은 경우는 10으로 나눠버리니까 1.5가 됐거든요. 0.5가 없어지면서 1만 남게 됐어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예, 다음 문제요. 세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1, 과목 2, 과목 3의 평균이 7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각 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일 때는 합격이고요. 그 외에는 공란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조건 1번 조건이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네요. 두 번째 조건이 또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nd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가를 할 거니까 if를 부르고 질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되니까 and를 불러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과목의 평균이 7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모든 과목이 전부 4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리지를 불렀던 거고요. 각 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인데 카운트 if를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40점 이상인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세 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 되려면 40점 이상인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3개가 돼야 돼요. 근데 얘를 놓친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놓치는 거는 일단 그 1번에서 놓치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걸 놓치냐면 요 미니트 있죠? 여기다가 나누기식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은요. 날짜나 시간은 숫자로 환산을 하게 되면 특히 시간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10을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그러니까 15분을 구한 상태, 30분을 구한 상태에서 밖에서 10을 나눠야지 이 안에서 나눠놓고 안 된다고 하는, 틀렸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일단 합격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거니까 if가 필요해요. if를 부릅니다. 불러놓고요. 합격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and를 불러요. 여기까지는 잘 하거든요. and까지 이렇게 불러놓습니다. 불러놓고 첫 번째 질문이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거든요. 세 과목의 평균 점수가 에버리지거든요. 평균을 구하려면 그럼 모두 가서 에버리지를 불러냅니다. 이렇게요. 불러내고 범위를 잡아져 있네요. 그죠? 뭐 다시 잡아도 상관없고. 자, 평균 구해서 이 평균이 몇 점 이상 돼야 되냐면 7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에버리지 요 상태에서 70 이상이냐고 묻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는요. 평균만 구하는 함수예요. 평균만 구하면 되는데 이 안에다가 질문을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간혹. 그럼 안 되고요. 자, and 가서 여기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첫 번째 실수하는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요.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40점 이상인 개수를 세야 돼요. 그럼 범위를 잡죠. 잡은 다음에 40점 이상이니? 라고 물어요. 그럼 개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개수가 모두 40점 이상이니까 그 개수가 3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3개냐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걸 빼버리고 그냥 평가를 내려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는 3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2개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다 2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합격, 불합격을 쓰겠습니다. 불합격이 아니고 합격 그 외에 공란이었죠. 공란. 확인 누르겠습니다. 땡기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 실수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점. 제한 건수를 이용해서 포상금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등, 2등이면 해당되는 상금을 나오게 하고요. 그 외에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에 따른 상금은 표에 참조를 하고요. 제한 건수가 가장 높은 게 1등이래요. 랭크를 구해서 순위가 높은 애가 1등이 되게 만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죠. 자, 지금 포상금을 구해야 되고요. 제한 건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한 다음에 1등이면 20만원 찾아오고요. 2등이면 10만원 찾아오게 해야 돼요. 근데 1등, 2등이 아니면 상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일단 1등인지 2등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if를 불러야 돼요. 네, if를 불러냅니다. 불러내고 여기다가 랭크를 부릅니다. R 쓸게요. 자, 랭크를 불렀어요. 자, 부른 상태에서 제한 건수를 가지고 석차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F4 누르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높은 게 1등이니까 생략합니다. 작은 게 1등일 때는 1 쓴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물어봐야죠.
1, 2등이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이하니라고 물어보면 되죠. 이 이하란 얘기는 1등 아니면 2등이란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얘는 공란이란 얘기예요. 공란이란 얘기입니다. 1등하고 2등만 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1등하고 2등이면 뭐 50만원,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1등 금액 따로 있고 2등 금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true인 경우는 vlookup을 써요. 쓰고요. 랭크를 또 불러요. 석차를 찾아와야 돼요. 이쪽에 석차가 입력되어 있거든요. 자, 얘를 찍어서 범위를 잡습니다. 잡아주고 F4를 누릅니다. 돌아갑니다. 자, 얘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여기서요.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요. 자, 찾았으면 두 번째 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는 범위가 아니에요. 1부터 2까지, 뭐 2부터 뭐 2 이상,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4인 경우에 석차가 4등인데 상금 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0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막히는 거죠. 딱 가면 이게 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떴다 그래서 틀린 줄 알고 취소하고 말아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등하고 2등까지만 상금을 줄 건데 지금 현재 권미숙이라는 사람은 4등이라서 상금을 당연히 안 줄 거고요. 결과값만 보면 돼요. 공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공백이 나와요. 에러가 나오지 않아요. 1등하고 2등만 찾아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얘는 if를 불렀을 때 에러가 안 떠요. 정확히 찾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도 많이 낚이고요.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워하는 문제. 다음요. 매출액이 5,000원 이상인 업체의 순이익의 평균을 구해서 업체 순이익 평균 셀에 표시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자, 요 문제는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썸이프랑 카운트이프로 평균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썸이프랑 카운트이프 이용해서 평균 구하는 걸 아셨을 겁니다. 자, 평균만 구하라 그러면 바로 썸이프지만 그 결과를 반올림 처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잠깐만요. 라운드를 불러야겠죠. 라운드를 부릅니다. 불러놓고요. 썸이프를 부릅니다. 없네. 네, 부를게요. 썸이프를 불러내고요. 자, 매출액이 5천 이상인 매출액이, 자, 얘는 선생님 얘는 고정시켜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얘는 땡기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5천 이상인 순이익의 합계를 먼저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가요. 좁죠, 그죠? 얘 누르면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나누기 먼저 하시고 일로 가요. 안 돼요, 이거. 요거 눌러야 돼요. 누르시고 카운트 if를 불러요. 불러서 매출액의 범위 잡고요. 5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냐 5천.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돌아갑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에선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한 자리만 남기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요. 여기다가 1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랑 똑같은데요? 상관없다니까요. 식을 봐요. 컴퓨터는요. 엑셀 시험은요. 커말 시험은 결과값 가지고 채점하지 않아요. 식을 제대로 했는지를 봅니다. 네, 확인 누를게요. 자,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랑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내용이 좀 많네요. 네, 조금 끊어서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